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큰 기회를 잡아야 되고 기다려야 할 자리입니다. 만약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요 정말로 올라갈까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흐름을 모른 채로 두산로보틱스를 보유하게 되신다면요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뒤에도 계속해서 불안해하실 거예요. 혹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기다려왔던 초급등이 터지기 직전에 이 주식을 매도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쩌면 어마어마한 주가의 급등 랠리가 시작될지 모르는데도요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할지도 몰라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몇몇 분들은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1년 내내 올라간다라고 하네, 언제쯤 가겠냐 하시는데요. 여러분, 판은 짜여져 있습니다. 판은 이미 준비가 되었고 그 판에 뛰어들어서 기회를 쟁취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면 오늘 영상 좋아요와 구독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허나 제가 여러분께 승부를 걸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근거가 있었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며 앞으로의 주가 급등을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요 오늘 영상 빠짐없이 좋아요를 눌러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 같지 않은 폄하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일침이 날려줍시다. 저는 두산로보틱스가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흐름을 볼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빅사이클을 예고하면서요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먼저 들어갈게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목에 있어서 추세라는 것은 주포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지 않고 있거나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의지가 없다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던 주가의 추세가 조용히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챕니다. 왜?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오랫동안 상승 추세를 조용히 만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괄목할 만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러한 엔비디아 이슈로 급등이 나와도요 다시 한번 조정을 빠르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자, 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매집이냐, 이게 무슨 심상치 않은 상승이냐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구분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벌었습니까? 저는 제가 항상 여러분께 고정적으로 올려드리는 빅사이클에 대한 선물 이벤트 영상, 제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모두 다 빅사이클을 맞춰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빅사이클의 종목을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터지고 있는 HM만도부터 시작해서요 현대차까지 누가 다 맞췄습니까? 최저점. 가장 먼저 최저점에서 제대로 된 모멘텀으로 여러 개 분석해야 된 게 누구였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근거 없이 설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있고요 두산로보틱스가 빅사이클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바뀐 상태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며 주가가 끌어온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재료가 등장을 했고 그 엔비디아 재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AI 관련해서 가장 큰 패권을 지니고 있고 엔비디아 있기 한 번이면은 기업이 흥하고 망하고 결정될 텐데 그 기업과 함께 기술적인 동맹을 통해서 AI 로봇 기술 패권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두산로보틱스에게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고가를 쏘지 않았다.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큰 기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직도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기회를 오히려 스스로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려고 하겠죠.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회로 바라보기 위해선 지금 매집이 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두산로보틱스가 망한 주식이었다면 도대체 왜 엔비디아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요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강력한 저항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항대는 많은 사람들이 두산로보틱스를 과거에 보유했던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쏟아지는 매물대를 누가 감히 소화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소화했던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저는 여기서 매집이 되고 다시 한번 매물대를 테스트하면서 급등을 위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가요 매집이 되면서 흔들기에 들어가고 있다. 순식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건데 그 급등 속에서는요 주포 세력들이 엑싯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매물대에 쌓여져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하는 2차 매집의 성격의 급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런 급등 속에서 주포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인 투자자들이 매집을 하는지, 이러한 여부를 판단을 좀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렇게 기간을 늘려 보시면 작년 7월 달부터 외인과 기관은 금투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달부터 현재 1월 달까지 외인과 기관 금투 각각 490억, 590억, 380억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7월 달부터 매집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허언이 아니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매집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엑싯을 하거나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법한 2차 매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데, 지금 SPG부터 시작해서 HM안도까지 현대차까지 모두가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산 로보틱스는 이 로봇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협동 로봇의 산업에서요, AI 솔루션 분야에서요,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캔앤고 관련해서 어떠한 분야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림이 보이시죠? 지금부터 우리가 대응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7371 7454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세요.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매집을 한 것을 바탕으로요. 이미 신호탄은 보이죠? 현대차, SPG, HM안도, 로봇 부품 관련주들이,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을 그리고 있고요. 놀랍게도 두산 로보틱스 역시 어마어마한 재료가 CES 2026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죠. 지금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부터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주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7371 745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꼭 남기세요. 추후에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기준 잡아 드릴게요. 하나 팁을 드리면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다면 노력에 대한 성과로 다시 한번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두산 로보틱스 폭등이라고 하는, 두산 로보 폭등이라고 하는 댓글 한 번씩 꼭 남겨볼게요.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세를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보시는지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CES 2026에서 스캔앤고를 소개했습니다. 스캔앤고의 역할이 뭡니까? 스캔앤고가 가장 잘하는 것은 샌딩과 글라인딩입니다. 샌딩과 글라인딩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샌딩과 글라인딩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항공 쪽입니다. 에너지 플랜트 쪽입니다. 에너지 플랜트라고 하면 뭐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석유 화학 플랜트라든지 많은 곳에 사용이 됩니다. 왜? 에너지 플랜트는 현장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또한 그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번거롭게 작업을 해야 되는 만큼 많은 인건비가 발생을 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스캔앤고는 어떤 별도의 프로그래밍 설정도 없이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3D로 경로를 판단하고 움직이고 알아서 샌딩과 글라인딩을 합니다.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주기적으로 꼭 해줘야 됩니다. 법적인 의무도 있고요. 현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요. 근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하기엔 너무나 복잡하다. 그래서 많은 인건비가 발생해 왔는데 이걸 스캔앤고가 하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늘리고 있고 데이터 센터 덕분에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호황기가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플랜트가 더 늘어나고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관리가 더 늘어난다는 건, 그 현장에서 노동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스캔앤고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공 쪽으로는 이건 회사가 말을 한 겁니다. 애초에 항공을 타겟으로 스캔앤고가 개발이 되었고 에너지 플랜트를 바라보며 스캔앤고가 개발이 되었다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주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항공 쪽이잖아요. 대형 항공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주항공 섹터와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주항공 섹터, 항공기의 표면도 곡선이 있죠.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 표면을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역시나 스캔앤고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머지않아서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발생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확답을 내놓지 않더라도요. 그거 우리가 모르더라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우린 그 기대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소멸한다면요. 기다렸던 게 나왔네. 그럼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니까 주가를 매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두가 올라있는 주가를 보면서 매도를 준비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전에 먼저 팔고 나와야 합니다. 타이밍 잡아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라고 남기세요. 지금 우리는 모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장 내일 도래할지도 모르는 그 찰나의 순간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 30%, 60% 고작 이 정도 수익 먹으려고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크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신고가를 뚫어내는 순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릴 겁니다. 수익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요. 그 타이밍이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급등이 시작되기 전에 매도를 하고 포기를 할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포기할 자리가 아니라 견디고 버텨야 하는 자리입니다. 견디고 버텨야 되는 자리입니다. 뭔가 이뤄내고 싶다면 뭔가에 투자를 해야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이러한 급등의 놀라운 연속적인 급등의 수익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7371-7454 여기로 문자 신청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빅사이클을 우리가 제대로 거머쥘 수 있게 제가 타이밍과 기준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상남이 주식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선물까지 좀 챙겨 드릴 건데요. 해당 선물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선물을 신청하고 계시고 언제 이 선물 이벤트가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이 선물을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이 선물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